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에는 호우 경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보 현황 보시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순간 최대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영덕과 울진 지역에서도 아침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6도, 영덕 17도, 포항과 경주 19도 선에 머물면서 경주는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오후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이재민 100여 명이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고 상인을 비롯한 상당수 주민들은 여전히 태풍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복지회관에 텐트가 줄지어 있습니다. 텐트 출입문을 열자 구호 기관에서 받은 옷가지와 생활 물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대피소 좁은 텐트에서 한 달째 생활하고 있는 포항 이재민은 모두 112명. 생각해도 소용없잖아요. 닥친 일이니까 내한테. 그럼 불편한 건 없어. 이거 그냥 자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좀 아프지 지금. 그래도 병원도 가야 되는데. 예약이 꽉 찬 수리 업체를 어렵게 계약했는데 가구 채워 넣을 일도 막막합니다. 가전제품 가구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 그래 물에 잠긴 거는 또 못 쓰고. 해안가 마을은 높은 너울이 계속 몰려와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복구된 도로가 또 휩쓸려 나간 겁니다.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가 파손돼 수산물 공장도 멈췄습니다. 해수도 못 쓰고 앞에 길이 이러니까는 교통도 다 통제를 했었고 그러니까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을 못했고 오늘도 이제 한 30-40% 가동된다고 봐야 되나? 지하주차장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 인근의 상가. 손님은 없고 문 열지 못한 가게들만 보입니다. 한 달여 만에 겨우 영업을 시작한 한 인테리어 업체. 쓸만한 장판은 이게 전부고 20박스 가까이 폐기 처분했습니다. 하도 지금 폐차시키고 없고 해가지고 다니기가 많이 불편하죠. 승용차로 다니고 하려니까 많이 불편하면서도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합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죠. 포항시가 집계한 응급 복구율은 99.9%. 하지만 피해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통계 숫자입니다. 경제력이 약한 노인 세대는 보금자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성한 물건 하나 없는 상인들은 자력으로 힘겹게 재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 북부소방서가 어제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서는 재난에 취약한 포항 지역 아파트 132곳의 관리소장을 상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과 피난시설 사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앞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를 비롯해 부산과 천안에서도 아파트 침수와 화재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40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3월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울진 산불 발생 당시 860억 원의 국민성금이 모금됐는데요. 6개월이 지났지만 370여억 원의 성금은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불로 불탄 주택 85%가 아직 새 집을 짓지 못해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은
잠자고 있는 국민성금이 하루빨리 집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산불로 마을 전체가 불타 폐허로 변해버린 울진군 북면 서곡리. 이재민들은 힘겨운 임시주택 생활을 6개월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불사기 전보다 못해요. 역시 뭐 사는 끄지도 안 하고 억지로 사는 거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다가올 겨울은 또 어떻게 견뎌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주 추위가 안 닥쳐오니까네 잘 모르겠는데 어디 바람 막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영하로 내려간다 이러면은 정부 지원금과 국민성금을 합쳐 1억 원 안팎의 피해 지원금을 받았지만 새 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축 자재비가 너무나 올랐습니다. 이재민들 가운데 15% 정도밖에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5%는 아예 지금 손도 못 대고. 더구나 중소상공인들과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지원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 시세하고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다. 그 농민들도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피해액보다는 한 20% 정도밖에 피해를 그걸 못 받았어요. 이 때문에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모인 국민성금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 국민성금은 모두 860억 원.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70억 원의 성금은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호협회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성금을 왜 움켜쥐고 우리에게 왜 안 돌려주시는지 저희는 정말 답답하고. 울진군의회도 재구호단체의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엄격하다며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가는 보상법의 기준에 정해진 데 따라서 얼마 이상 지급을 못하니까 그 나머지는 성금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성금이 국가보다 더 까다로운 법을 갖고 지금 잣대를 대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에 대해 전국재구호협회 측은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남은 성금 370억 원도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 예산 지원이 2개월에서 2주로 단축돼 국무조정실 평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비 피해가 생기면 피해를 확인하고 복구 공사의 공법과 단가의 적정성까지 검토한 뒤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가 특별 교부금을 받기까지 2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이례적인 폭우로 많은 학교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피해 범위를 확인한 뒤 2주 만에 복구 예산과 시설 개선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경주시 의회가 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시정 질문을 벌여 산업단지 미준공 처리 여부와 폐기물 업체 허가 등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경주 시민이 처음 발의한 청년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 부결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애 의원은 경주의 산업단지 중 절반 준공되지 정도가 않았거나 일부만 가동되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미준공으로 인해 입주 기업의 피해는 물론 각종 민원, 고용불안, 자연훼손과 환경 문제, 미흡한 유지보수 문제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기 불황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요 재조사와 개발 계획 변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행이 불가능한 시행자는 산업일지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 취소, 신규 사업 시행자 공모 및 사업 규모 조정 등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철탑을 지하로 매설하자고 요구했고 경주시는 예산이 부족하고 한전과 협의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1973년에 설치된 오래되고 낡은 철탑은 태풍 등 강풍에 노출되어 위험하며 주민들의 생활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과의 형평성, 또 5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시비 50% 이상 부담으로는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강희 의원은 각종 폐기물 처리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고 폐기물 처리 업체가 많은데도 계속 허가를 내줄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이 번창한 지역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경주시는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은 제쳐두고 기본적인 주거 환경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요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경주시는 도시계획시설 내 입지 제한 규정 등을 적극 검토해 매립이나 소각시설의 추가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매립 소각시설의 설치가 집중돼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는 묵과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 입지 여건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을 고려해서. 한편 경주 시민이 처음으로 발의한 청년 지원 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진보 정당이 의장 직권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총 250억 원 규모의 주민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시는 10월에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열어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면 오는 2027년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해 20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포항에서는 하루 156톤가량의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 자체 처리 시설이 없어 2020년 7월부터 충북, 청주 등 타 지역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가 크게 줄고 가격이 폭락해 벼농사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정부가 밥쌀용 벼 재배를 줄이고 대신 수입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재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밥쌀이 아니라 가공 전용 품종인 가루쌀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재배 기간이 짧아 보리나 밀을 수확한 뒤에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품종이 조생종 쪽이기 때문에 생장이 빨라서 늦게 심어도 병충해 방제는 비슷비슷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쌀가루 전용 품종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쌀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쌀빵을 비롯해 다양한 가공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밀가루에 못지않은 그런 식감이 있고, 그리고 밀가루가 가지고 있지 않는 쌀이 그 독특한 그런 식감이 있거든요. 정부가 쌀 문제 해결을 위해 가루쌀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밥쌀용 벼 재배 대신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해 올해 18헥타르에 불과한 재배 면적을 내년 2,000헥타르, 4년 뒤 42,000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사업화, 수요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쌀가루를 원료로 해서 빵이나 과자 등을 만드는 농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이전을 시키고 자금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수입하는 밀은 200만 톤, 남아도는 쌀은 최소 20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루쌀 재배가 쌀 수급 조절의 해법으로 등장한 가운데 밀가루에 비해 비싼 가격, 그리고 밥쌀 재배에 익숙한 농민 설득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65%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443건으로 이로 인해 446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습니다. 중대산업재해 443건 중 현재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 165명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107명으로 전체의 65%에 달해 위험 외주화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가 경북 5곳을 포함해 전국 1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가 경북에서는 영양과, 청송, 봉화, 군위, 울릉 등 모두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구에는 산부인과 64개, 소아과가 41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2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읍면동 공무원 등이 직접 방문해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1인 가구를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정부 24 앱을 통한 디지털 조사도 병행합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보 현황 보시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순간 최대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영덕과 울진 지역에서도 아침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아래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6도, 영덕 17도, 포항과 경주 19도 선에 머물면서 경주는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오후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